교재는 338페이지세요. 그래서 요 파트 잘 나옵니다. 원가 행태 쪽. 그래서 338페이지 보시면 원가 행태라고도 하고 원가 형태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원가 행태, 원가 형태 나오면 변동비하고 고정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비 그러면 움직일 동자 써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그래서 매번 똑같지 않고 변동된다, 움직인다. 그래서 변동비라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아셔야 되는 건 요거예요. 총 변동비는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그래서 총 변동비는 총 금액이고 단위당 변동비는 하나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하나당 들어가는 재료비는 어떻다? 똑같다. 매번. 그 다음에 총 고정비는 일정하고 단위당 고정비는 뭐한다? 감소한다.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래서 조업도가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생산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뭐 생산량도 여기에 들어가고 뭐 기계 사용 시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다 조업도라고 하는데 그냥 생산량이라고 저희는 기억하시는 게 제일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변동비는 늘어나고 고정비는 똑같고, 근데 이제 하나씩 계산했을 때는 하나당 들어가는 재료비는 똑같지만 고정비는 줄어든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라고요? 박리담회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싸게 파는 집들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싸게 파는 집들은 무조건 많이 팔아야 돼요. 적게 팔면 무조건 망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줄여서 이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게 파는 집들이 이렇게 TV에 나와갖고 막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꼭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네들은 몇백 인분 이상 팔아야 된다고 하루에. 근데 요즘에 그런 데들 가보면 사람 진짜 많죠. 요즘에 워낙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음식점도 비싸잖아요. 그래갖고 뭐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싸게 파는 국수집 막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들 보면은 사람이 꽤 많긴 하고 뉴스에 연예 프로나 그런 데에서도 그런 곳 가서 먹는 거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준변동비. 요거는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 해서 혼합 그러면 섞인 겁니다. 그래서 변동비도 있고 고정비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요금 나오면 준변동비라고요? 기본요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요 기본요금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이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택시비 올랐죠? 가스비 올랐죠? 전기요금 오를 거죠? 그 다음에 수도요금도 올릴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쪽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서민경제 쪽에 많이 타격이 오고 있어서.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형이라고도 해요? 계단형.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그래프 잘 그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총 변동비는 늘어나니까 상승 곡선이고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니까 일직선이고, 그 다음에 339페이지 위에 보시면 준변동비. 준변동비 보시면 상승 곡선은 상승 곡선인데 밑에가 비어 있죠. 그 비어 있는 게 기본 요금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쓰든 안 쓰든 뭐 한다? 내야 된다. 거기 밑에 그 고정비 요소라고 되어 있는 게 거기가 무슨 요금이라고요? 기본 요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이 있는 것들이 준변동비가 되는 거세요. 그래서 지문에 기본 요금 나오면 준변동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정비. 고정비는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나면 고정비가 얼마 나가는지, 일명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있죠. 그게 얼마인지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정비가 100만 원이야. 그러면 무조건 나는 얼마 이상은 벌어야 돼요?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벌어야 돼요. 왜냐면 100만 원은 무조건 나가는 돈이고 나머지 돈 가지고 내가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유행할 용어 중에 하나가 요거 몇 년 전에도 유행했었는데 짠돌이 짠순이. 그 다음에 뭐 일주일에 3만 원으로 사는 방법, 5만 원으로 사는 방법 이런 거 되게 유행할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죠. 예, 소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저도 간혹 가다 보는데 대부분 저거 많이 하더라고요. 예, 앱에서 공짜로 주는 것들 아니면 뭐 어디 가입하면은 뭐 싸게 주는 거 이런 것들 많이 활용들을 하시더라고요. 좀 보긴 하는데 하진 않아요. 왜냐면 뭐 하나에 이렇게 좀 꽂히면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꽂히기 전에 안 봐요. 예, 꽂히기 전까지만 봐요. 왜냐면 꽂히면은 요즘 또 저거 유행이더라고요. 뭐 어떤 앱에 보면은 만보 걸으면 뭐 10원인가 20원씩 주는 거. 예, 그런 것도 유행이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도 핸드폰에 그거 깔려 있어요. 핸드폰 열 때마다 이거 하면 돈 주는 거. 그리고 얼마 모았어? 그랬더니 3개월 동안에 800원 모았나? 모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티끌이랑 얼마 모았어? 그랬더니 1,000원 아직 못 모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그런 게 올해는 좀 많이 뉴스나 그런 쪽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총고정비는 일정하니까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니까 그 감소하는 그래프입니다. 그거 좀 봐두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중고정 원가라고 해서 계단 원가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옆에서 봤을 때 계단처럼 생겼다. 그래서 무슨 원가라고 해요? 계단 원가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제조활동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비제조 원가라고 있거든요. 거기 밑에 보시면 340페이지 비제조 원가 밑에 보시면 써 있어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비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왜냐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판매하거나 뭐 하는 데 들어가는 거죠? 관리하는 데.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800번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조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밑에 보시면 요거 공식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산 문제 아니면은 공식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 원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용어 통합이 있어야 되는데 용어를 오락가락 써서 두 가지 다 같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원가, 기본원가 나오면 재료비하고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라고 나오거나 전환원가라고 나오면 노무비하고 뭐야? 제조, 간접비.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42페이지. 342페이지 보시면 6번 잘 봐주세요. 의사결정에 별표 2개 해놓으세요. 요거 종종 시험 문제 잘 냅니다. 의사결정. 의사결정에서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매몰원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회비용. 뭐 기회원가라고도 하는데 기회비용이라고 좀 더 많이 쓰입니다. 요 두 가지가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매몰원가의 뜻은 이미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원가를 매몰원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할 때 필요 없는 거, 옛날에 써먹은 거, 옛날에 이미 써먹은 거는 앞으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래서 매몰 그러면은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매몰시킨다 그러면 땅에다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쓸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쓸모없는 원가를 무슨 원가라 그래요? 매몰원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쓸모없는 건 뭔가 결정할 때 쓸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미 써먹었고 이미 옛날에 끝난 거야. 그러면 옛날보다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원가를 매몰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고도 하고 기회원가라고도 하는데 기회원가보다는 기회비용이라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하나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것.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은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만약에 월세를 주면 100만 원의 이익이 나요. 그 다음에 전세를 주면 50만 원의 이익이 나요. 그 다음에 매매를 하면은 200만 원의 이익이 나요. 그러면 내가 현재 이 아파트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죠? 세 가지죠.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뭔가 하나를 해야 되니까. 내가 사는 거 빼고 해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중에서 내가 만약에 월세를 선택했어. 뭐를 선택했어요? 월세. 그러면 기회비용은 200만 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내가 선택 안 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럼 내가 월세 선택했으니까 월세를 빼고 나면은 전세하고 뭐가 있죠? 매매가 있죠. 그러면 뭐가 좋은 거예요? 매매가 더 좋죠? 그러면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만 원.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매매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죠? 1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이거 기회비용은 뭐냐면 기회비용이 높다라는 얘기는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내가 선택한 게 만약에 월세를 선택해서 100만 원의 이익을 봤어. 근데 매매를 했으면 얼마의 이익을 봤죠? 200만 원. 그러면 나는 선택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많으신 분들은 기회비용이 높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결론은 선택을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회비용이 높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기회비용이라는 건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거기 밑줄 잘 쳐놨는데 포기해야 하는 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얻는 돈이 아니에요. 나는 포기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 중에 선택 안 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무슨 비용이라 그런다고요? 기회비용.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부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배울까 말까? 어디 가서 배울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도 고민을 다 하고 나서 선택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생각하겠죠. 후회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후회 안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후회한다는 얘기는 기회비용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선택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기회비용이 낮은 겁니다. 왜냐면 내가 선택한 게 더 많은 걸 얻었다라는 뜻이니까. 그래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영업할 때 써먹는 말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에 보험을 팔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보험에 가입을 해서 사고가 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보험 가입을 안 하면 사고가 나도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 보험 가입을 안 하시면 기회비용 100만 원이 날라가요. 맞잖아요. 보험 가입 안 하면 1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닌 분들도 있지만 좀 어려운 말 하면 먹히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일명 유식한 얘기라고도 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좀 희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TV에 나오시는 분 중에 대표적으로 그 김구라 씨라고 있죠. 김구라 씨 TV에서 얘기할 때 한번 잘 봐보세요. 뭐 잘 보시냐면 거기에 간혹 가다가 아이돌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돌 분들이 대부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안 하는 아이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어려운 말, 사자성어나 아니면 뭐 좀 어려운 말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때 김구라 씨 얼굴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활짝 웃고 있습니다. 약간 김구라 씨가 그게 있어요. 자기가 얘기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좀 희열을 느끼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솔직히 아이돌들 중에서 종종 나오잖아요. 최근에도 몇 건 있었는데 역사 관련돼서 잘못 얘기했다가 욕먹는 아이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말 잘못했다가 기사들이 그냥 옳다쿠나 해갖고 계속 쓰더라고요. 항상 기회비용이 낮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 선택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351페이지. 저도 이거 동영상에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딴 게 문제가 아니고 간혹가다 유튜브에서 제가 올린 영상, 근데 수업 영상인데 최근에도 옛날 거 2개 삭제했다고 연락 왔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정책이 있어요. 그 정책에서 오바되는 내용이 음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날려버려요. 뭔진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막 정치 얘기도 종종 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날라간 건지 아니면은 뭐 간혹 가다가 이름 이런 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날라간 건지 정확하게는 안 알려주고 최근에도 한 2년 전 영상 삭제했다고 메일로 왔더라고요. 근데 뭐 오래전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 다음에 351페이지 원가의 흐름. 그래도 요 파트는 암기로 좀 대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은 다 드릴 건데 351페이지부터 어디까지냐 꽤 많은데 교재는 좀 짧게 해놨구나. 요 교재는 351페이지부터 저기까지 366페이지까지 여기부터 366페이지까지는 암기로 좀 대체를 할 겁니다. 내용 설명은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외워서 푸는 문제들이 나와서 351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는 암기로 좀 대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2장짜리 나눠드린 거 그 2번째 장 밑에인가 3번째 장 중가운데쯤에 T자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그 T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거기 일단 35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제공품이라고 있어요. 가운데쯤에 뭐라고 있으세요? 제공품. 거기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이렇게 써주세요. 제공품에다가 미완성품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뭐냐면 그 제공품이라고 나오면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인 걸 제공품이라고 하고요. 이 제공품은 여기 가면 볼 수 있어요. 제조회사에서는 요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걸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가시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다가는 어차피 좀 이따 제품도 써야 되니까 제품에다가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완성품. 그 다음에 얘는 여기 가면 볼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 왜 그러냐면 우리 물건 완성하면 팔아야 되잖아요. 팔면 뭐 계산해야 돼요? 손해 났냐? 이익 났냐?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죠.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 안 팔린 건 기말 제품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울 겁니다. 제공품 계정은 요건 2장짜리 나눠드린 거에 그대로 있어요. 기초 제공품,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그 다음에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기초의 뜻이 뭐죠? 몇 월 며칠이야? 1월. 이거 작년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1월 1일 날 일 안 하잖아요. 빨간 날이죠. 네. 그래서 기초라고 나오면 무조건 작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작년에 만들다가 남은 거 버릴 거예요? 올해 만들어야 돼요? 올해 만들어야 되죠? 그거를 기초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말은 몇 월 며칠이라 그랬어요? 12월 30일인데 이거 내년 거예요. 왜냐면 올해 못 만든 거 언제 만들어야 되죠? 내년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말 그러면은 올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올해 남은 거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언제 만들어야 돼요? 내년에.
그 다음에 기초는 1월 1일인데 이건 작년 거예요. 왜냐면 작년에 못 만든 거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올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 여기에 있는 네 가지는 올해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올해 또 재료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돈들 들어가서 뭐 만들 거죠? 물건 만들 거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의 뜻은 제품 그러면 뭐라고요? 완성품. 그래서 요거는 올해 완성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기의 뜻이 언제라 그랬죠? 올해. 제품은요? 완성된 거. 그래서 올해 완성된 원가를 뭐라 그래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 그래요. 근데 왜 대변에 오냐면은요. 제공품은 미완성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완성됐으면 제공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공품은 자산입니다. 재고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이유가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변이면 자산의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제공품이 아니고 제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됐으니까? 완성됐으니까. 제가 완성품은 뭐라 그랬어요? 제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공품에서는 줄이고 제품은 어떻게 해야 되죠? 늘어나야 되겠죠. 네,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제공품이 하나 더 있어요. 그 2장짜리에 보시면 제공품이 하나 더 있어요. 다 똑같은데 얘만 달라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요 4개 합친 겁니다. 맞죠? 위에하고 밑에하고 비교해 보면 기초 제공품은 똑같잖아요. 근데 밑에는 4개가 아니고 몇 개가 되어 있죠? 하나가 되어 있죠? 요 단기 총 제조 원가의 뜻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를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총의 뜻이 뭐죠? 전부. 그래서 단기에 들어간 원가를 다 합쳤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요. 위에는 짧은 거라고 할 거고요. 밑에는 긴 거라고 해요.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제품 계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초 제품. 기초의 뜻이 뭐라고요? 1월 1일. 그리고 언제 거라고요? 작년 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못 팔았어. 그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 못 판 거 언제 팔아야 돼요? 올해 팔아야 되죠. 그게 기초 제품. 그 다음에 올해 완성된 걸 뭐라 그런다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래서 참고로 여기 잠깐 봐보세요. 얘 금액이랑 얘 금액은 같아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제공품이 줄어드는 이유는 완성됐으니까 미완성품에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완성됐으니까 어디로 넘어와야 돼요? 완성된 곳으로 와야죠. 그래서 얘도 재고자산입니다. 자산의 증가 어느 변이에요? 차변. 그래서 차변에 오는 거예요. 무조건 차변에 오면 그 증가 감소 때문에 오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회계는 그 10가지에 무조건 맞추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올해 우리가 열심히 해서 팔겠죠. 팔면은 무슨 원가가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언제 팔아야 돼요? 내년에. 그래서 12월 31일 날 내년에 파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요거 T자 외우셔야 되고, 근데 왜 외워야 되냐면 그냥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줘요. 그리고 뭐 이런 거 구하래요. 매출원가 얼마냐, 아니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 뭐냐 계산 문제로 잘 나와요. 그럼 T자 그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금액 쭉 쓰시고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가 이쪽 파트는 좀 저렇게 내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적어 드릴 게, 요거 빼먹었구나. 죄송합니다. 공식 하나 빼먹었네요. 시험이다 보니까 얘를 안 줄 때가 있어요. 재료비를 안 주고 공식을 이용해서 재료비를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참고로 요 공식 걔하고 비슷해요. 매출원가. 네, 매출원가도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공식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재료하고 재료비의 차이점이 뭐냐면은요, 원재료는 재료로 쓰려고 사놓은 거예요. 근데 재료비는 뭐냐면 이 재료를 뭐 한 거죠? 사용한 게 재료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하고 재료비의 차이는 뭐냐면, 원재료 그러면 재료로 사용을 하려고 사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재료비 그러면 이 재료를 뭐 한 거죠? 사용한 겁니다. 네, 그 차이점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거 공식도 외우셔야 되고, 요건 나중에 한 번에 외울 거예요. 근데 왜 외우냐면은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적어 드릴 거는 전산 세무 쪽에서 좀 더 많이 쓰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제공품인데 얘는 수량 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회계보다는 세무 쪽에 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그 다음에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이라고 있는데, 공손품 처음 듣는 얘기죠. 요거 불량품이에요. 불량이라고 얘기 안 하고 공손이라고 합니다. 공손의 뜻이 뭐냐면 제조 공정 중에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만들다가 손해 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불량품이라고 하는데 회계에서는 불량품이라고 안 해요. 뭐라 그래요? 공손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순수하게 계산 문제 풀려고 외우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종종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원가액에 빨리 외우시라고. 왜냐면 원가액계가 가성비가 제일 높아요. 외워놨을 때 가장 쓸모가 많아요. 왜냐면 원가액계는 A4 용지 한 바닥에서 거의 다 내거든요. 그리고 외웠을 때 활용성이 어때요? 좀 높아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근데 다른 파트는 만약에 재무회계 8개 나와. 그러면 우리가 외운 것 중에서 많이 나와야 4, 5개예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2에서 푸는 것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는 원가회계가 암기했을 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리고 저도 그 말 이해합니다. 무슨 얘기 이해하냐면 잘 안 외워져요. 저도 알아요.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시험에 붙으려면 어느 정도 암기가 되셔야 돼요. 왜냐면 100% 이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지라. 그냥 이런 거 나와요. 다음 중 원가의 3요소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거 이해해서 푸는 문제 아니잖아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서, 그래서 제가 외우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외우는 거 잘 못해요. 머리 구조 자체가 암기에 특성화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367페이지.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원가액이 오늘 끝납니다. 원가액에는 그렇게 할 게 막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 오늘 끝내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에 부가가치세 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끝나면 이제 바로 실기로 넘어갈 거예요. 일단 거기 367페이지 보시면 요소별이라고 있습니다. 그 요소별 위에나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원가의 3요소. 그래서 원가의 3요소로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별이라고 해요? 요소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거기 교재에도
잘 적어 놓으셨어요. 뭐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 이렇게 해갖고 예, 요소를 가지고 계산한다. 그래서 무슨 별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요소별 원가 계산.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문별이라고 있는데 요 부문별 원가 계산은 이거예요. 장소별.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크게 보는 거예요. 1단계가 제일 작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어떤 재료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얼마나 갔고 가스요금 얼마나 갔고 전기요금 얼마나 갔고 이렇게 보는 걸 요소별이라고 하고요. 요거보다는 좀 더 크게 보는 게 부문별이에요. 장소별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생산부문, 조립부문, 포장부문. 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생산부문에서는 뭐만 하죠? 생산만. 조립에서는 뭐만 해요? 조립만. 포장에서는 포장만. 근데 이 원가가 왜 필요하냐면 사장님들이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잖아요. 어떤 거 궁금해 하냐면 생산 파트에서 원가가 얼마 나오는지, 조립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십니다. 왜냐면 이게 원가가 높으면 원가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생산 부문은 10명이야. 근데 밥값이 100만 원 나왔어. 근데 조립 부문은 5명이야. 근데 밥값이 150만 원 나왔어. 그러면 사장님 어디로 뛰어가죠? 조립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일도 못하는 것들이 밥만 먹는다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장님들이 뭐 식대는 아니더라도 생산에서 너무 과하게 원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런 걸 조정하는 것도 사장님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면 그냥 내버려 두면 쓸데없는 돈이 나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면 100만 원이 들어가. 근데 타 회사에서 생산을 하면 80만 원밖에 안 든대. 그러면 사장님들이 이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무슨 고민을 하냐면 생산을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외부 업체한테 맡길 거냐. 근데 외부 업체한테 맡길 때 조심하셔야 되는 점이 있죠. 외부 업체의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외부 업체가 싸다 그래서 무조건 맡기는 것도 꼭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그래서 농어민 분들이 되게 소중한 게 만약에 100% 수입이야. 그러면 외부에서 가격을 올려버리면 무조건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100% 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뭐 자체 생산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쌀이 너무 많이 남고 있죠. 왜냐면 쌀 소비량이 계속 뭐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농민분들도 어쩔 수 없는 건 아는데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인기 있다 그러면 죄다 몰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와이프 덕분에 처음 알았었는데 이거 아시죠? 지금 가격 엄청 떨어졌어요. 저 이거 처음 알았을 때 한 송이에 2만 원씩 주고 먹었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와이프가 다니던 어린이집이 좀 이제 비싼 걸 먹는 집이에요. 거기 자체는 주스를 줘도 무조건 무공해, 유기농 이런 주스만 먹는 데예요. 비싸요. 그리고 와이프가 갑자기 이걸 먹어봤대요. 그러더니 맛있대. 그리고 또 엄마들의 주특기 있잖아요. 우리 애기한테 먹여야 돼. 갑자기 저보고 샤인머스켓을 사오래. 난 처음 듣는 아가 이름이었어요. 가갖고 봤는데 와, 한 송이에 2만 원, 2만 5천 원 하는데 놀래 자빠질 뻔했죠. 그리고 애기였을 때 유기농을 사오래. 이유식 해야 된다고. 유기농 코너 갔다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호박 하나도 일반적으로 1,500원이면 유기농으로 가면 3, 4천 원이잖아요. 거의 2배 이상 받으니까. 근데 또 어떡하겠습니까? 애기한테는 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먹긴 했는데 요즘 싸지긴 했는데 싸져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비쌀 때보다 덜 달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비쌀 때 먹을 때는 지금 먹는 거보다 대부분 다 달았는데 요즘 나오는 건 잘못 싸면 덜 달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샤인머스켓이 돈이 된다 그러니까 다 샤인머스켓만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몰려갖고 가격이 뭐 했어요? 떨어졌어. 그럼 이제 또 딴 거 짓다가 또 요게 괜찮다 그러면 또 우르르 몰리고. 근데 어쩔 수는 없긴 합니다. 왜냐면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 계시는데 농사 짓는데 돈 많이 들어가요.
우리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에 농사 짓는 분들도 돈이 있어야 농사 짓습니다. 왜냐면 땅값 비싸죠. 예,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사람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기계로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집에 그런 기계가 있어. 그러면 농기계 웬만한 거 큰 거 한 장이에요. 예, 1억 전후예요. 농기계도 웬만한 거. 예, 최신식들은. 요즘에 농사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저기 368페이지 아까 얘기한 거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가 배분과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있는데요. 원가 부문은 이제 제조 부문하고 보조 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68페이지 보시면 제조 부문이 있고 보조 부문이 있는데 제조 부문은 직접이고요. 좀 이따 이거 계산할 거예요. 보조 부문은 간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직접 그러면 몇 군데만 들어가는 거라고요? 한 군데. 그 다음에 간접 그러면 혼자 쓴 거라고요? 같이 쓴 거라고요? 같이 쓴 거. 그래서 같이 쓴 거는 나눠야 됩니다. 근데 나눌 때 거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써 있죠? 인과관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근데 왜 인과관계로 나눠야 되냐면 이 인과관계의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인과관계로 나누는 이유는 가장 뭐라고요? 합리적. 그래서 가장 좋다. 네. 근데 합리적이라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이해한다는 아닙니다.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99명은 맞는데 1명은 아니래. 네. 그 1명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뭐든지 다 그래요. 뭘 하든 100명 중에서 100명이 다 괜찮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 1명이라도 찬성을 안 하면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파트 관련돼서 수업을 조금 해봤었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관리사무소가 목표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셨던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봤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은 쉽대요. 일은 세상 쉽대요. 근데 이제 입주민 한 명 잘못 만나면 진짜 일이 어려워진대요. 네. 맨날 전화해서 욕하고 맨날 찾아오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입주민 만나면은 되게 힘들다고. 근데 모든 일이 다 똑같아요. 네. 저도 이거 일한 지 이제 뭐 10년 넘었는데 한 4, 5년 전에 아침에 눈뜨기가 싫은 적이 있었어요. 한 3, 4개월 정도. 한 분이 되게 힘들게 했었어요. 진짜로. 저도 이거 꽤 오래 했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긴 했지만 역대 최고이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한 3개월 동안에 그 수업이 3개월짜리였는데 아침에 눈 뜨면 눈 뜨는 게 싫었었어요. 딱 그 3개월만. 근데 그런 경우들 다들 겪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나하고 다 맞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수업 끝날 때 항상 이 생각으로 살거든요. 그냥 수업 배우신 분들 중에 70% 정도만 만족하면 그래도 수업을 못하진 않았구나. 왜냐면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노인복지관에서 일할 때에도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어르신하고. 그래서 싸운 이후에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20대 후반이었는데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다. 그래서 원래 모든 수업을 제가 다 했거든요. 거기 노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게 10개 수업이 있었는데 10개 제가 다 했었는데 5개만 하고 5개는 다른 분 줬어요. 왜냐면 나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그분들한테 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전 딴 데를 떼었었는데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니까. 돈도 더 좋아지긴 했었고. 왜냐면 노인복지관이나 그런 데가 많이 주는 데도 있는데 적게 주는 데도 있어요. 제가 갔을 때 적게 주는 상황이었거든요. 왜 나한테 기회가 왔나 수소문을 해봤더니 저 앞에 사람한테는 되게 많이 줬었는데 이제 돈적인 문제가 생겨서 적게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간 거죠. 그래서 저한테 기회가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예요? 인과관계.
그 다음에 369페이지 봐보세요. 배부 기준. 요런 거 물어봅니다. 369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간접비의 배부 기준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건물 나오면은요. 건물 은근 잘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그래서 건물 나오면 항상 요거예요. 건물은 면적이에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만약에 건물을 샀어. 그럼 관리비 내잖아요. 대부분 관리비는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으면 관리비 많이 내고 면적이 적으면 관리비 적게 내고. 그래서 아파트도 똑같잖아요. 아파트 관리비도 면적이 크신 분들은 관리비 많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알잖아요. 면적이 넓으면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요. 그러니까 관리비도 많이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거야 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싸움 날 수도 있어요. 인원수. 만약에 아파트를 사는데 인원수로 하겠대. 그러면 큰 면적에 혼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작은 면적에 여러 명이 사는 집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이 뭐예요? 안 맞아.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물은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전력비. 전력비가 전기요금이죠. 전기요금은 뭘로 보는 게 좋아요? 사용량. 그 다음에 임차료, 재산세, 건물보험료. 건물 나오면 무조건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는 뭐 수선유지 시간, 작업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누어 주면은 합리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 그래서 370페이지도 보시면은요, 거기도 이제 인과관계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공장 인사 관리 부분. 인사라는 게 직원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수요? 종업원 수. 그 다음에 전력 부문, 전력 사용량. 용수. 용수 그러면 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물 소비량.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식당 같은 경우엔 종업원 수로 하면 좋다 그랬죠? 왜냐면 종업원이 많으면 식당 관련돼서 돈이 많이 나가고 종업원이 적으면 적게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370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별표 3개 치세요. 370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보조부문 배부 방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이론에만 나오는데 이론에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요.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이론 말로 나올 때 있고, 또 하나는 계산 문제로 나올 때가 있는데, 제가 아까 100% 암기는 아니라 그랬죠.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 파트예요. 여기 계산 문제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계산하는 거 연습하고, 그러면 이제 한 파트 남았거든요. 그거 한 파트 보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 보조부문 배부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조부분이 뭐냐면 간접이에요. 보조 나오면 뭐라고요? 간접. 그리고 간접 나오면 하나라고요? 여러 개라고요? 여러 개. 그래서 여러 군데 가셔서 일하는 사람을 이제 보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직접배부법이라고 있는데요.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조가 얼마 안 돼. 그러면 보조 빼고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계산할 때 보조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래서 직접에다가만 배부하고 간접에다가는 배부하지 말자. 그래서 무슨 배부법이에요? 직접배부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배부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배부 순서를 정하고요.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얘는 중가운데예요. 절충의 뜻이 중간이에요. 그래서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중가운데 방법이다. 그래서 절충 단계 그 절충이라고 나오면 중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호배부법. 그래서 상호배부법은 가장 정확한데 계산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험에는 다행히도 상호배부법 계산은 안 나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직접배부법하고 단계배부법 두 가지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이게 왜 보냐면 이거는 종종 나와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근데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면 자주 안 나오다 보니까 계산이 잘 되는 날이 있고 잘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자주 안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내기는 하니까 준비는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몇 가지가 있으세요? 세 가지.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그냥 말로 나와요. 특히 이거 잘 나와요. 다음 내용을 보고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순서 나오면 무조건 무슨 배부법이에요? 단계배부법. 네. 요 순서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요거 배부하는 연습을 좀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